야, 그럼 130쪽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설명에 대한 스피드는 조금 올려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자, 입체 도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문과에선 솔직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그 3D 공간 있지,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지. 그냥 그런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한번 그냥 훈련 삼아 한번 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수능 말고는 이제 수능 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미적분 같은 거 할 때 뭐 그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가볍게 풀고 설명하고 바로바로 여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뭐 수능에 있어서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잽싸게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다 각형은 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도형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다 면체는 뭐냐면은 이제 면으로 둘러싸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밑에 그림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보면 아마 다 대충 알아듣죠. 모서리, 꼭지점, 면, 맞냐? 그리고 오면체 그랬을 때 오면체의 뜻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알고 넘어가죠. 지금 이 그림이 왜 오면체인지 이해해? 이 그림이 왜 오면체인지 이해할 수 있지? 면 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다각형 할 때 예를 들어 오각형 그러면 왠지 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얘는 왠지 막 삼각형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 그지? 면 5개가 둘러싸여 있어서 오면체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기둥, 각기둥 아나? 밑에 그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됐죠? 여기 밑에 책을 좀 잘 봐봐. 그 다음 넘어가서 각불 그러면 따지면 옆에 그린 오면체도 각불 중에 하나지, 그지? 그죠?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 즉 뭐 이것도 이제 따지면 각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됐지? 그 다음 각불대는 요 각불에서 여기 모가지를 탁 친 거, 잘라낸 거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됐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건 조금 알아두자. 정다면체는 좀 알고만 넘어갑시다. 정다면체는 저기 밑에 그림에 보다시피 저기 보이는 5개가 전부 다다. 그 중에 정사면체와 정육면체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식선으로 머릿속에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정사면체, 지금 이 그림도 정사면체지. 요 삼각형들이 다 정삼각형인 거, 그지? 그다음 정육면체는 주사위 하면 제일 잘 아실 거고, 정팔면체 정도까지는 상상은 할 수 있고 하고 넘어갑시다. 밑에 정십인, 정이십면체 됐습니다. 그냥 뭐 저딴 도형이 있구나, 그냥 존재만 알아주시고. 정팔면체는 저거 어떻게 생긴 건지 상상이 가냐? 약간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나? 정삼각형 8개, 그지? 맞지? 그래서 그냥 생김새도 저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그냥 알고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측정, 넓이 측정하는 건 그래도 방법은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겉넓이와 부피가 있지, 입체 도형은. 그죠? 그 중에 겉넓이를 애들이 공식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야, 겉넓이는 절대로 공식 아니다. 그냥 네가 그림 보고 찾으면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도형을 하나 딱 그려. 자, 이거 아까 봤던 오면체이자 각불이기도 하고, 사각불, 그지? 밑면이 사각형인 뿔, 각불이기도 하고, 그지? 만약에 이거 겉넓이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1, 2, 요 겉대기에 있는 요 면적, 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그지? 이게 아마 4개 있을 거고, 맞지? 난 밑바닥에 있는 사각형 하나. 그냥 그림 보고 겉테두리에 있는 면대기를 상상하면서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야. 다각형 구하는 넓이는 다 아니까, 그지? 그러니까 겉넓이는 공식이 아니라 그냥 직접 보고 구하시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난 부피는 맞아. 부피는 공식이 맞기는 하지. 부피. 일단 시작부터 하자면 일단 기둥 부피부터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사각 기둥. 부피 구할 줄 아나? 알고 있나?
밑넓이요. 그래,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 다각형에서 했던 넓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지. 왜냐면 그냥 제일 단순한 도형인 사각형만 예시를 좀 들자면 결국 면이라는 건 이 밑변이 여러 개 모여서 생긴 게 면이잖아. 그래서 이 밑변이 몇 개나 쌓아져 있을까? 이 높이의 길이만큼 쌓아져 있을 것이니 밑변이 요만큼 있다 해서 둘이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당연히 요 입체 도형에서 요 뿔이라는 거는 요 면이 이제 요 밑바닥 요 면이 이제 여러 개 다 쌓여가지고 이제 입체 도형을 쫙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요 밑넓이, 이 밑바닥이 몇 개나 있는가 해서 요거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야. 같은 개념이잖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부피는 까먹을 리가 없을 것이야. 됐지? 그 정도만 알면 되겠네? 똑같은데 만약에 뿔은 부피할 때 어떻게 구하지? 뿔. 뿔은 이건 좀 그래 딱 한 숫자 하나는 외워줘야지.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아까 전에 기둥이었을 때 이 높이는 똑같은 기둥이었을 때 그 부피에다가 3분의 1만 붙이면 뿔이잖아. 됐지? 즉 뿔은 부피 이거 3분의 1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 됐지? 따라서 원기둥 같은 경우도 똑같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밑넓이, 즉 원의 넓이가 되겠지, 그지? 요거 구해서 높이 곱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딱 지금 이거랑 높이가 똑같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잘린 원 뿔의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방금 구한 대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 곱하시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원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원기둥의 겉넓이. 얘는 옆면이 동그란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야? 원기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겉넓이는 전개도 생각해보면 되잖아. 원기둥 펼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사각형이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뭘 또 알아야 되냐 하면, 그래, 지름이, 원의 지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거야? 그럼 요거 알아야 되잖아, 이거를. 이 높이는 이제 말 그대로 높이일 건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그렇지, 이 길이는 바로 원의 둘레와 일치하니까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지? 원기둥은 이제 이런 특이사항이 약간 있고, 맞지? 그 정도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 좋아, 넘어갑시다. 뒷장. 자, 여기도 이제 설명할 거는 뭐 별거 없고요. 뿔의 겉넓이, 뿔의 부피 얘기 다 했고, 뿔의 겉넓이도 별거 없어. 펼쳤을 때를 생각해서 하나하나 면대기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지? 난 부피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3분의 1 추가. 됐어? 그 다음에 9. 이것도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약간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되려나? 9의 겉넓이랑 부피도 혹시 알고 있냐? 애들이 부피는 막 너 9의 부피가 뭐야 물어보면 이제 어렴풋이 막 3분의 4 어쩌고는 기억하던데, 기억나? 9의 부피와 겉넓이는 외워준다. 부피는 어찌 보면 뭐 외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도 외워두진 않고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알고는 넘어가자. 그러니까 자, 이제 9라는 게 뭔지는 알죠? 축구공 말하는 거 아니야? 3D 도형. 그지? 겉넓이부터. 그러니까 겉넓이는 외우지는 말고 이거를 기억해, 이거를. 그 막 초딩 때 막 어떤 도형의 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막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막 초딩들이 막 식 세워가지고 막 이러고 막 X는 막 이러면서 계산하냐? 초딩들이? 아니야. 초딩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하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얘들아, 초딩들은 이런 식으로 해. 뭐 예를 들어 얘가 밑변이 5고 얘가 3이야. 5 곱하기 3이 넓이잖아. 그렇지? 근데 초딩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얘들아, 여기에 일자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5개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증명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아, 이게 5개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3개 있으니까 다 세면 몇 개니? 15개요. 그럼 그 넓이가 이런 식으로 증명하잖아. 그지? 그런 방법으로 9의 겉넓이도 초딩틱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증명이라기보단 이렇게 해보는 놀이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합시다. 여기 9가 있어. 그지?
실 얇은 걸 하나 준비를 해. 실 얇은 걸 가지고 여기 딱 지구라고 예를 들자면 여기 정북극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얇은 실로 얘를 공을 이렇게 계속 감아. 자, 뭐 하자는 건지 알겠냐? 실로 공을 감아. 이렇게 계속 둘둘둘둘 미이라처럼 거미줄 고치처럼. 오케이? 쫙 감아. 됐지? 다 감아. 완벽하게 빽빽하게 팽팽하게. 그리고 됐지? 그 다음 다 감았으면 이제 실을 딱 끊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감겨있는 실을 다시 빼가지고 저 실을 바닥에, 이건 지금 3D잖아. 2D에 바닥에 이렇게 뱀처럼 돌돌돌 말아서 펼쳐. 이렇게. 자, 뭐 하는 건지 알겠냐? 뭐 한 건지 알겠냐? 오케이? 그지? 그랬을 때 이 바깥 테두리, 이 원의 넓이를 재면 건널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가냐? 그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최초의 구가 반지름이 R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이제 실로 이렇게 감아서 해서 바닥에 펼쳐서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정확히 2배가 되거든. 이걸 기억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기억하면, 나도 실제로 이러고 다녀. 그래서 나도 약간 좀 여기 구에 대한 해당 사항 문제를 좀 한 몇 주 안 풀다가 갑자기 건널비 나오면은 나도 공식 바로 생각 안 나. 그럼 난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내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외워지고. 이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4R 제곱 맞냐? 그러니까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 됐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가끔 한두 번은 볼 거야. 미적분 문제 풀다 보면 한두 번은 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부피. 자, 부피 같은 경우는 아예 외워버린 애들도 있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지? 근데 얘도 이제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 그거 알려는 줄게. 이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부피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서 하기는 하는데, 외워진 거지, 어떻게 보면. 딱히 외운 게 아니라. 뭐냐면은 얘는, 원기둥 하나를 좀 생각합시다. 원기둥 하나를 좀 생각합시다. 됐지? 물통.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원기둥이냐면 구가 정확하게 꽉 끼어 들어가는 원기둥이야. 뭔 소린지 알겠어? 구가 정확하게 상하 좌우로 꽉 끼는, 밑바닥에도 딱 밀착해, 여기 윗뚜껑에도 정확하게 밀착해, 이런 도형 원기둥 하나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구의 반지름은 요 밑변의 반지름과도 같을 거야. 맞냐? 그렇지? 그 다음 요 원기둥 높이가 몇일까? 요게 구의 높이. 구의 높이랑 이거 구의 지름이잖아. 구의 지름이랑 똑같겠지. 왜냐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꽉 낀다고. 완벽하게 탁탁탁. 상상이 가냐? 그치? 꽉 꼈으니까 이만큼이 지름이면 그대로 그게 원기둥의 지름이 되겠지. 아니 높이가 되겠지. 그지? R, 2R 됐어? 그럼 따라서 구의 부피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합시다. 자, 원기둥 부피는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됐지? 즉 2R. 즉 2파이 R 세제곱. 됐어? 됐지? 이제 여기다가 뭘 하면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 하얀색 원기둥에 물을 채워 놓은 다음에, 옛날에 그 R이 그 유레카라고 한 사람이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 이 새끼 나보다 잘하는데? 그 아저씨처럼 여기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 굴을 싹 집어넣으면 당연히 물이 쏟아지겠지. 그 쏟아진 게 구의 부피겠지. 맞지? 얼마나 쏟아질까? 정확하게 3분의 2만. 그러니까 그림만 봐봐. 더 많이 쏟아질까? 조금 쏟아질까? 많이 쏟아질 거 아니야. 3분의 2만큼 쏟아진다고. 무려 절반 이상 쏟아질 거 아니야. 그림만 봐도 알겠잖아. 즉 이 중에 3분의 2야. 됐지?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됐나? 됐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회전체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냥 3D 두뇌 마사지를 위해서 그냥 살짝 한 줄 정도 그냥 실어놔 봤어.
거기도 나와 있지만 너의 기본적인 공간지각 능력, 3D 능력의 기초적인 거 내가 그래도 사람의 능력은 가지고 있구나 그냥 확인차 그냥 살짝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밑에 보시면 되겠고 회전체가 뭔지 알겠어? 이제 아마 중학교 때는 했을 거야 살짝 저걸 이제 돌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너의 3D 능력 테스트나 살짝 해보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옆으로 넘어와서 문제도 보면 5문제밖에 없어. 5문제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연습 삼아 계산 연습도 할 겸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제 1번 저거 이제 쫙 돌리면 어떻게 될까? 무슨 도형 나올지 상상 가냐? 그림대로 9 반땡한 거 나오겠지 맞아? 좋아. 구하시면 되겠네. 부피 구하래지 그지? 됐지? 그냥 뭐 계산 삼아 연습해봐. 유제 2번은 저거 돌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원뿔. 마찬가지 그냥 앞에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유제 3번은 휴지. 비유 보소. 그래 휴지 두루마리 휴지 나오겠지. 널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 계획 세워지지? 큰 원기둥에서 안에 원기둥 빼면 되지 그지? 별거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맛배기로 간단하게 두뇌 마사지 좀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유제 4번 같이 뿔 때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저거 큰 뿔에서 작은 뿔 빼시면 될 거고 됐나? 유제 5번은 마지막 저거 돌리면 무슨 도형 나올지 상상 가냐? 상상 가냐?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 모양으로 구멍 뚫린 도형 나오겠지. 뭔 소린지 알겠어? 상상하고 있는 거 맞아? 따라서 얘 부피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부피에서 요거 반구의 부피 빼주시면 되겠지. 됐지? 그럼 간단하게 연습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옆에 넘어가서 삼각형의 내심, 외심 요걸 좀 해봅시다. 여기도 이제 등장 안 하는 건 아닌데 문과에서는 당연히 더 등장할 확률은 적지만 이 개념으로 등장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좀 알아둘 내용은 좀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앞으로 네가 이제 이거 끝나고 수투도 하고 미적분, 미분하고 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이런 거 할 건데 그때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라는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내용 개념상은 있는 걸 내가 다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135쪽에 오른쪽에 무슨 뭐 전용 공식 해가지고 뭐 나와 있지 그지? 두 개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밑에 거 하나만 알면 되니까 그런 건 또 이제 본인이 좀 체크해 주시고 일단 외심 정의부터 좀 합시다. 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말 그대로 바깥 외 삼각형의 외심이라 하면 외접하는 이런 원이 하나 있으면 삼각형을 딱 그렸을 때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지? 정확하게 그때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됐지? 그래서 그 작도법 정도는 좀 알자. 일단 이 그림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네가 외심 문제를 푸는데 외심이라는 두 글자가 등장했을 때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는 그림 끄적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주요 메인 성질은 바로 요 삼각형의 꼭지점과 이 외심을 이은 이 세 선 길이가 어때? 당연히 똑같다. 왜? 원의 반지름이니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야. 외심을 작도하시오 막 이런 거 했었을 거야. 이렇게 삼각형만 그렸을 때 그럼 외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찝느냐? 이렇게 찝지. 중심의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각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 되지. 이렇게.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까지도 생략은 할게요. 그것까지도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억은 해주자고. 됐어? 그랬을 때 만나는 바로 요게 바로 외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정도도 알고는 있으란 얘기야. 즉 지금 이 원의 외심에서 삼각형의 변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냈다 꽂으면 변이 2등분이 됩니다. 오케이? 얘도 여기다 이렇게 꽂게 되면 2등분 되고 얘도 이렇게 꽂게 되면 여기가 2등분이 되고 한 요 정도 성질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거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거 지금 내가 이 삼각형 그린 거는 이건 지금 따지면 그냥 대표적으로 예각 삼각형을 그렸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정도는 알아두자. 직각삼각형과 둔각. 보면 알겠지만 직각삼각형은 참고로 외심이 어디 있냐 하면 빗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죠. 오케이?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성질도 있었지. 원 지름 양 끝에서 이렇게 탕탕 튕기면 여기가 90도라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도 그래. 얘 외심은 직각삼각형은 여기 있고 둔각삼각형은 보면 알겠지만 바깥에 있을 거야. 오케이? 이거는 이건 만약에 헷갈리면 해보면 돼. 내가 방금 전에 이거 그림 그릴 때 뭐부터 그렸는지 기억나? 삼각형부터 그렸냐? 원부터 그렸냐? 아닌데? 기억상실 금붕어냐? 나 원부터 그렸거든? 원을 그려서 네가 해보면 알아. 이 정도 그려서. 그러니까 둔각이라는 거는 한쪽 각이 90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둔각은 당연히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그려야 돼. 맞잖아. 그러면 외심 바깥에 있구나 알 수 있고, 직각삼각형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의 지름을 지나고 여기에 탕탕 튕겨야 90도.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바깥에 있는 거고, 예각삼각형은 이제 가장 넓고 거기 딱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안쪽에 있겠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자고. 됐지? 이 정도 성질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4번을 보면 외심 전용 공식이라고는 하는데 설명은 해줄게. 왜 저런 게 나오나. 근데 이제 좀 외워줘야 될 건 밑에 거 아래 거 하나 정도가 될 텐데, 한번 봐봐. 아유 뭐 어렵지도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성질 다 그려놨지. 그럼 잘 보면 요거 봐.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 이등변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 노란색 두 변이 똑같잖아. 이등변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 여기 각을 왕점이라고 놓는다면 여기 각도 왕점이지. 맞아?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삼각형도 이등변이야. 맞냐? 그럼 얘 구석탱이 각을 별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도 여기도 별일 거고. 맞지? 나 마찬가지 얘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를 세모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모일 거야.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은 바로 뭐냐 하면, 따라서 이거야. 이제 그림이 생략하고 여기 딱 해놓고 외심 대충 여기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랑 더하면 90도입니다. 가 그거 내용이야. 외울 게 아니야. 그냥 보고 그렇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 왜? 이 그림을 봐봐. 결국 지금 요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야. 그지? 근데 각들의 구성원을 보자면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별 2개로 돼 있지. 맞지? 그래서 2개씩 더해서 180도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하나씩은 90이지. 그게 이거 아니야. 됐어? 따라서 저건 뭐 딱히 외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밑에 건 좀 기억해 둘 필요 있어. 가끔 쓰니까. 특히 나중에 원에서 원주가 어쩌고 할 때 쓰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요거야.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2배 차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 본 거 같아? 기억나냐? 여기랑 여기가 2배라는 건 좀 알고 있읍시다. 됐지? 증명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이 그림에서 한번 다시 좀 크게 그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 증명 과정도 조금은 뭐 알아두면 뭐 좀 좋겠지. 자, 봐봐. 여기 외심이 있다 쳐. 됐지? 선 그을 거야. 이렇게. 자, 해서 여기서 뭘 할 거냐 하면, 여기 선을 살짝만 좀 연장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살짝만, 이 정도만 연장을 좀 할게. 그럼 여기 각이 2개가 생기지, 그지? 그럼 잘 봐봐. 아까 저 성질에 의해 만약에 여기가 각도가 점이면 여기도 점이었어. 그지? 그 다음 여기가 별이면 여기도 별이었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점 2개지. 맞아? 그래. 135쪽 오른쪽 아래에 이거 까먹은 사람 있을까? 그거 참고해놨어. 그 삼각형 외곽의 성질 중 하나잖아. 저거. 그지? 요 귀퉁이 둘이 더한 게 외곽 여기 점 2개다. 그지? 그거 약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별이면 여긴 별 2개일 거라고. 그지? 그럼 보면 알잖아. 여기는 세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별 하나. 여기는 2개씩. 그러니까 2배지 뭐. 특히 이제 원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됐지? 왜냐면 지금 이 그림도 이렇게만 그으면 외심 그림이니까. 됐지? 아마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거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외심에서는 더 이상 알 거 없어. 됐지? 마찬가지야. 뒤로 넘겨서 내심에서도 그냥 딱 포인트. 그래도
그래도 고등 수학에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만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내심은 이제 반대로 이제 원이 안쪽에 있겠지, 그지? 즉 원이 이렇게 있으면 아마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이런 그림이 내심이 될 거야. 됐지? 됐지? 즉,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얘도 이제 주로 주 메인 특징들을 좀 봅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지름 성질은 꼭 먼저 따줘야 돼. 바로 이 점에서 여기에다가 변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꽂으면 이게 반지름이지, 맞지? 마찬가지 여기도 수직으로 꽂으면 접하는 점이니까 여기 딱 만날 거고, 여기도 이렇게 꽂으면 만날 거고, 이때 이 길이가 이제 똑같은 거야. 됐나? 아까 외심은 저 길이는 똑같지 않았어. 막 변을 수직 이등분했지, 그지? 그 다음에 내심 메인 성질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그렇다면 얘도 아까처럼 삼각형의 꼬다리랑 이렇게 지으면 외심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선들이 똑같았었을 거야. 기억하나? 외심이었으면은 빨간색이 길이가 똑같았어. 지금은 빨간색은 길이가 전혀 똑같지 않고요. 무슨 성질이 있냐면 얘는 이제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지. 오케이? 삼각형의 각을. 됐나? 따라서 외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외심을 뭐 작도해라 그러면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란 말이야. 여기 각을 정확하게 반띵, 여기 각을 반땡, 여기 각을 반땡에서 만나는 점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이게 이제 내심에서 보는 메인 그림이지. 됐지? 됐지? 그래서 내심에서도 보면 마찬가지 136쪽 오른 우측 상단을 보면 3번에서 내심 전용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뭐냐? 절대 반지냐? 중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여겨봐. 눈만 보면 똑같아. 삼각형의 합이 180도인데 흰색. 근데 동그라미 2개, 별 2개, 세모 2개 있어서 180도니까 당연히 한 짝씩 더하면 90도다. 뭐 그런 얘기고. 밑에 있는 건 아까 그 외심 성질 그 외곽 성질 이용한 거고. 쟤는 뭐 거의 사용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저 밑에 그나마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저 넓이 구하는 거는 좀 기억해 두자. 저 밑에 오른쪽 하단에 있지, 그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고등 수학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메인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네가 알다시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지? 두 번째가 이제 삼각비를 이 책도 뒤에 삼각비가 있긴 있어.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너 이과에선 쓰겠지만 문과에서는 못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오케이? 이과에서 이제 많이 쓸 거야. 물론 문과도 삼각비를 배우긴 하지만 수능에선 거의 안 나올 거고 이제. 근데 특수한 상황이 하나가 있어. 그게 이제 여기야. 얘는 좀 알아두자. 방식은 간단해. 거기 그림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지금 이 내심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얇게,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하나, 길게 쪼개는 거지. 뭐라고 해야 돼? 길게 3등분 쪼개는 거야. 파란색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 하나, 이렇게 쪼개. 뭔 소린지 알아?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삼각형의 그냥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번 더 봅시다. 됐지?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높이 있지, 요 높이. 요 높이가 일단 세 삼각형이 전부 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R로 똑같아. 맞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봐.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구하면 2분의 1 AR이야. 맞아? 그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맞지? 파란색 삼각형 같은 경우도 넓이가 2분의 1 CR. 맞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요 노란색 삼각형도 2분의 1 BR이야. 이 셋을 더한 게 최초의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근데 보면 2분의 1과 R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싹 묶어내면 나오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좀 참고 사항을 좀 알아둡시다. 가끔씩은 그래도 나올 때 있으니까. 됐지? 됐죠? 즉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 여기 뭐 5
여기 뭐 7 이렇게 쳐. 됐어? 근데 특이하게 갑자기 내심 내저번의 반지 이름이 뭐 1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합. 됐지? 그리고 또 어떻게도 이건 이제 실제 기출에서 응용됐었던 건데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던 전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놓은 줄게. 직각삼각형이랑 붙여놓으면 직각삼각형에 내저번 해놓고 이렇게 반지름 R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 이러면 반지름을 아예 구해버릴 수도 있어. 이래놓고 반지름 내저번 반지름 구해라. 이런 반지름을 구해버릴 수도 있어. 어떻게? 잡아. 직각삼각형인데 내저번도 언급되어 있지. 맞냐?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한 그 특수 공식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걸로도 구할 수 있잖아. 즉 등식을 세울 수 있게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어. 그지? 따라서 실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4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u. 그지? 근데 그거를 쓰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러면서 이제 반지름을 구해버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가끔씩은 쓰이니까 이런 걸 했었다라는 기억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네. 됐지? 해서 마찬가지 이제 137쪽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공식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아까 막 공식들이 있었잖아. 근데 공식 유도하는 걸 내가 다 보여줬지. 그지? 그냥 그 방법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시면 좋겠네. 오케이? 됐지? 예를 들면 뭐 유제 1번에 1번을 한번 그러니까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내심과 외심에 성질 연습을 필요로 해서 그냥 실어 놓은 거니까 공식 외워서 풀라고 실어 놓은 문제들 아니야. 그냥 내심 외심 성질과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라고 실어 놓은 거니까 공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유제 1번을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야. 자, 여기를 구하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알려준 게 여기 26도 알려줬고 여기 34도 알려줬네. 그지? 됐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란 얘기, 이런 걸 연습하라고. 외심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아니면 샤프로 살살 외저번 하나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럼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이었을 때 똑같고 맞지? 그러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26도네? 그럼 여기도 26도네. 그래서 34도네? 그럼 여기도 34도네? 따라서 x는 둘이 더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외심의 성질들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시란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유제 2번도 마찬가지고 유제 3번 같은 경우도 됐나? 유제 3번은 이제 뭐야? 삼각형의 외곽 성질까지 써야 되지. 이런 그림일 때 여기랑 더한 게 여기. 그지? 그런 성질들을 그림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풀어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란 얘기야. 됐지? 네. 유제 4번도 이제 내심 그림에서 찾아야 되는 기본 거시기까지. 그래서 여기 도형 문제는 꼭 집에서 한 번씩은 다 풀어서 와 보시길 바래. 됐지? 다음 또 뒤로 넘겨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죠. 138쪽 보면 아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직각삼각형과 내심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x 구하는 방법. 그지? 그리고 실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좀 오래되긴 했어. 자주 등장할 확률은 거의 꽤 낮긴 하지만 11학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방금 한 대로 내심의 넓이 구하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실어놔 봤는데 뭐 네가 수능 볼 때 나올 확률은 극히 낮을 거야.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이 그냥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지? 됐고 그 다음에 사각형까지는 하고 끝내자. 139쪽에 사각형도 보면 알겠지만 도형 쪽은 문제도 많이 없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상식 삼아 살펴만 보면 되니까 도형의 활용도는 문과에서는 많이 낮기 때문에 딱 한 장 하면 끝이야. 설명 한 면, 문제 한 면. 그지? 139쪽에 사각형에 대해서도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사각형 하면 이제 할 것도 많지. 뭐 저기 따지면 할 건 많지. 그걸로 니네 중학교 때 막 시험 보고 막 문제 막 복잡한 거 풀고 막 그랬을 텐데, 그지? 됐고, 그나마 고등 수학할 때 필요한 것들만 최대한 줄여서 실어놨으니까 그 정도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용어의 뜻들은 알고 있나?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사다리꼴이 뭔지, 평행사면.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위에 이제 사진 하나 박아놨으니까 좀 보시면 바로 기억날 거고, 주로 특징들도. 오케이? 중요한 게 사각형에서는 당연히 그나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성질이야. 성질은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 중요하냐 하면, 이거 예를 들면, 자, 1번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 평행사변형의 성질들 뭐 있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 길이도 똑같다. 여기도 길이 똑같다. 그다음에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똑같다. 따라서 여기랑 여기도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도다. 이런 자잘한 성질이 굉장히 많아.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사각형에서 그나마 이제 고등수학에서 쓰이는 성질, 주로 쓰이는 성질은 바로 대각선 성질이니까 대각선 성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알고 있읍시다. 왜냐면 대각선은 여기다 선을 안 그으면 안 보이잖아. 아니, 되게 단순해. 어떻게든 안 보이는 걸 하려고. 오케이? 그렇다고 막 중학교 때 내신 수준으로 막 도형 이런 걸로 막 복잡하게 문제는 안 나오니까. 대각선 성질은 조금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평행사변형 대각선 성질이 뭐 있었어? 기억나? 뭐야? 일단 대각선 그어야지 뭐. 뭔 성질 있어 여기에? 서로를 이등분한다 하나 있고.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사각형에서는 뭐 더 이상 필요할 건 없습니다. 기본 뜻은 알아야지 당연히. 사다리꼴이 뭔지, 등변 사다리꼴이 뭔지 그런 건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 외에 중요한 거는 대각선 성질. 자, 직사각형도 성질을 얘기하면 뭐 평행사변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두 변 당연히 평행하고 또 길이 똑같고 내각이 90도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 가지 말고 대각선 성질. 아마 직사각형은 그전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알 거야. 반땡인데 이게 길이가 다 똑같지, 네 개가, 그지? 얘네 두 개씩만 똑같은데, 그지? 그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름모도. 마름모는 기본적으로 네 변의 길이만 같아야 마름모지, 그지? 평행사변형 업그레이드 평행사변형이 진화를 하잖아. 각이 네 개가 똑같게 진화하면 직사각형이고 변이 똑같게 진화한 게 마름모잖아. 그럼 마름모엔 대각선 성질에 뭐가 있을까? 서로를 이등분해서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건 당연히 얘가 진화한 거니까 똑같겠지. 하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건 여기 90도. 이런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네. 됐나?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이제 합체한 게 정사각형이잖아. 그지? 따라서 이건 이 안에들의 성질이 다 있겠지. 90도 변의 똑같고 대각선이 완전 똑같이 4개로 이등분해 90도까지. 됐나? 그 다음 밑에 그림의 등변 사다리꼴은 이제 저 정도 거기 보이는 성질대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설명할 거 없어. 됐지? 따라서 뒤로 넘겨서 사각형에 대한 또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대각선을 본다던가 뭐 마름모 성질들인가 이용해 보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 도형 쪽은 이제 풀어본다기보단 풀어서 질문을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여기 내가 이제 뭐 풀어주거나 하진 않을게요. 됐지? 따라서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여기 140쪽까지 풀어오시면 될 거야. 됐지? 또 남겨오지 말고 정확하게 다 풀어와서 질문에 좀 문제 별표 좀 이렇게 쳐가지고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더더더더 좀 불러봐라. 맞지? 그래,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